최근 혈액 수급이 악화되고 해외 감염병 발생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마련한 대응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동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의료기관의 혈액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혈액 수급 관리 표본 감시 체계와 수혈 관련 오류 및 증상 발생 현황을 보고하는 한국 혈액안전 감시 체계를 운영해 왔는데요. 이 두 감시 체계의 활성화와 운영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한국 혈액 감시 체계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혈액 수급 관리 표본 감시 체계는 혈액 수급 감시로, 한국 혈액 안전 감시 체계는 수혈 안전 감시로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의료기관에서는 각각의 감시 체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료기관이 한국 혈액 감시 체계에 참여하고 싶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혈액 감시 체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혈액 수급 감시 운영을 통해 의료기관과 공급 혈액원 간의 혈액 수급 상태를 비교 분석하여 혈액 부족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조기 인지 및 신속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혈 안전 감시 운영을 통해 수혈 관련 오류 및 증상 발생 현황을 감시하여 예방 가능한 이상 반응 발생률을 낮추어 수혈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혈액 감시 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과 주요 용어를 확인하고 학습 목표와 용어 설명은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살펴보세요. 먼저 혈액 수급 감시란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량과 재고량 등 혈액 수급 관련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혈액 부족 등의 긴급 상황을 조기 인지하고 의료기관의 적정 혈액 수급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혈 안전 감시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수혈 관련 오류와 증상을 보고하는 수혈 후 이상 반응 감시 체계로 예방 가능한 수혈 관련 증상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2017년부터 이 두 감시 체계의 통합 운영으로 혈액 수급 감시는 대표성이 증대되고 인센티브가 추가되며 수혈 안전 감시는 운영 내실화와 혈액 제제 사용 관련 중복 업무를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혈액 감시 체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데요. 먼저 의료기관 인증 평가에는 수혈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통해 보고를 할 수 있고 혈액 제제의 반납, 재고, 폐기를 수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한국 혈액 감시 체계에 가입함으로써 혈액 관리료 산정 기준에 부합할 수 있으며 우수 검사실 인증 시 수혈과 관련된 오류 및 이상 반응에 대한 보고를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과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액 수급 감시의 운영 배경은 무엇일까요? 국내 혈액 수급 정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을 동시에 모니터링해야 하는데요. 공급 측면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스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얼마나 혈액이 공급되고 공급 혈액원에 어느 정도 혈액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지만 실제 의료기관에서 얼마나 혈액을 사용하고 폐기하고 또 재고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혈액의 수요 측면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수급 감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즉, 혈액수급 감시란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량과 재고량 등 혈액수급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기 위해 구축된 체계를 말합니다. 혈액수급 감시 운영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액수급 감시 운영을 통해 의료기관과 공급 혈액원 간의 혈액수급 상태를 비교 분석하여 혈액 부족 등 긴급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국내 혈액수급 관련 정책 결정, 즉 전열 비율 조절 및 전열의 혈장 전환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국내 혈액수급 현황에 걸맞은 의료기관의 적정 혈액수급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혈액수급 감시의 운영 경과를 알아볼까요? 먼저 혈액수급관리 표본 감시 체계의 구축입니다. 이는 2008년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 용역 사업인 혈액수급관리를 위한 표본 감시 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혈액수급 감시 참여기관은 2009년 29개에서 2016년 101개로 꾸준한 양적 확대를 이루었는데요. 101개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량은 전체 혈액 공급량의 약 65% 수준이며 한국혈액안전감시체계와의 통합으로 산출되는 자료의 대표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하는 혈액 제제의 종류와 수집 항목이 확대되었는데요. 혈액 제제는 적혈구 제제만 수집하다가 농축 적혈구, 백혈구 여과 제거 적혈구, 농축 혈소판, 성분 체열 혈소판, 신선 동결 혈장 등으로 종류가 늘어났고 수혈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혈액형, 거주 지역, 진료 과목 등 수혈자 정보도 추가 수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담당자가 사용하기 쉽도록 혈액수급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재고 관리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출고 처리가 안 된 혈액 목록을 보여주는 출고 누락 혈액제제 메뉴를 개발하였고 담당자의 출고 작업 여부를 점검하는 기능 구현 및 대한적십자사 외 공급 혈액원의 출고 정보를 자동으로 시스템에 등록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혈액수급 감시의 업무 흐름도를 살펴보면 먼저 의료기관에서 혈액제제 입고량과 출고량을 혈액수급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에 보고하면 혈액안전감시과에서는 혈액 재고비나 사용 지수와 같은 각종 지표를 산출하여 관계기관에 결과를 환류하게 됩니다. 이때 대한적십자사에서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기관별 담당 업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질병관리본부는 혈액수급감시 참여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관리합니다. 그리고 혈액수급감시 전산 프로그램 매뉴얼을 제공하고 시스템 교육을 진행하며 의료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혈액수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혈액 재고비, 사용지수 등과 같은 지표를 산출하여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환류합니다. 산출 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팁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다음 혈액수급 감시 참여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전산 시스템과 혈액수급 관리 시스템 간의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의 일치 여부 점검 및 적정 재고 수준을 관리하고 혈액 사용량 변동과 연계될 수 있는 변화가 발생했을 때 이를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에 보고해야 하며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에서 실시하는 혈액수급 관련 교육 및 간담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입력하는 주요 항목으로는 혈액 입고량, 혈액 출고량, 전년도 일평균 혈액 사용량,
적정 재고량, 최소 재고량 등이 있으며 각 입력 주기에 따라 의료기관 담당자가 등록해야 합니다. 이 중 전년도 일평균 혈액 사용량은 혈액수급 감시 참여 만 1년 경과 시 자동 계산되어 등록되며 적정 재고량, 최소 재고량은 이전 연도와 동일한 값으로 등록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본부에 유선 보고 후 수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혈액원은 의료기관의 혈액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혈액 수요량을 예측하여 혈액 공급을 조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합니다. 아울러 대한적십자사는 혈액 수급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및 의료기관 전산 관련 업무 지원 업무를 추가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혈액 수급 감시의 참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여 절차는 기획, 준비, 시행, 3단계로 이루어지며 질병관리본부와 의료기관으로 구분되어 각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의료기관에 참여를 요청하고 의료기관이 참여에 동의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혈액수급 감시 참여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준비 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의료기관에 혈액수급관리 시스템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현판 및 지정서를 발급해드립니다. 의료기관에서는 혈액 입출구 조회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전산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완료되면 혈액수급 관리 시스템 사용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동 시스템 운영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혈액제제 입고량과 출고량 등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하면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의 혈액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참고로 의료기관에서 먼저 혈액수급 감시 참여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럼 의료기관의 준비사항을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먼저 의료기관 전산 시스템과 혈액수급 관리 시스템 간 자료 호환을 위한 혈액 입출구 조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입력된 혈액과 출고한 혈액 정보를 혈액수급 관리 시스템에 파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전산에 CSV 혹은 엑셀 형태로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이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나 매뉴얼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별도로 제공합니다. 그럼 팁 버튼을 눌러 입고 및 출고 데이터 파일 양식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음은 시스템 교육 참여 단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에 통보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업무 담당자는 이러닝 혹은 유선 교육 중 편한 방법으로 교육에 참여하면 됩니다. 다음 단계는 참여일 확정 단계로 교육 완료 후 충분히 테스트를 하신 다음 참여일을 확정하여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혈액전산팀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시범 실시 기간에 발생한 입출고 정보가 모두 초기화됩니다. 다음 단계는 혈액 소요 예정량 입력인데요. 혈액 재고 관리 시스템 메뉴 중 혈액 소요 예정량 입력 메뉴에서 의료기관의 병상수, 일평균 사용량, 적정 재고량, 최소 재고량을 등록하면 됩니다. 각각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본 후 팁 버튼을 눌러 혈액 소요 예정량 입력 화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참여일이 확정되면 이제 재고 혈액을 등록합니다. 참여일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혈액제제 정보를 혈액 수급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혈액 입고 메뉴를 이용해서 재고 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재고 등록은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혈액전산팀에 연락한 당일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재고 등록 후 점검입니다. 혈액 입고 현황 메뉴를 통해 입고 혈액의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기관 혈액 재고 현황 메뉴를 통해 혈액 수급 관리 시스템의 재고 수량과 의료기관에서 보관 중인 재고 수량의 일치 여부까지 확인하면 혈액 수급 감시 참여 의료기관으로서의 모든 준비가 끝이 납니다. 이번에는 수혈 안전 감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혈 안전 감시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수혈 관련 오류 및 증상을 보고하는 감시 체계입니다. 수혈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는 수혈 관련 오류 및 증상 발생 가능성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수혈 안전 감시는 수혈 관련 오류와 증상을 감시함으로써 예방 가능한 이상 반응 발생률을 낮추어 수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혈 안전 감시는 2008년에 시범 운영으로 시작하여 2010년부터 대한수혈학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 의료기관 수는 2008년 27개에서 2013년에 44개로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의료기관 인증 기준과 혈액관리료 산정 기준에 반영되는 성과를 이루었고 참여 의료기관도 173개로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우수검사실 인증기준 반영과 수혈 관련 증상 정의 및 진단 알고리즘 제작, 운영규정 제정, 국제 혈액안전 감시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참여 의료기관은 206개로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에는 한국혈액안전감시체계를 혈액수급관리, 표본감시체계와 통합 확대하였습니다. 수혈안전감시는 대한수혈학회가 위탁받아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의료기관에서는 자발적으로 수혈안전감시 홈페이지를 통해 수혈 관련 오류 및 증상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수혈 관련 오류 및 이상 반응을 수혈안전감시를 통해 대한수혈학회로 보고하면 대한수혈학회는 질병관리본부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관리감독 및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그럼 이를 각 의료기관의 감시체계 운영 관련 홍보, 교육, 자문 등에 활용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가혈액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각 의료기관들에게 반영시킬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는 수혈 관련 오류나 증상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수혈안전 감시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수혈안전 감시 홈페이지에서 참여기관 신청을 하여 대한수혈학회에서 기관 아이디를 발급받아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참여기관 정보를 등록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그럼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수혈 관련 오류 및 증상을 보고하는데요. 매월 10일 이전에 전월에 발생한 수혈 특이사항을 보고하며 발생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제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는 수시 보고도 가능합니다. 보고 내용은 먼저 수혈 관련 오류가 있는데요. 잘못된 수혈을 초래하는 수혈 오류와 표준 업무 지침이나 병원 정책에서 벗어나는 사항들에 대해 보고하게 됩니다. 수혈 관련 오류 중 입고 전 오류는 혈액원에서 헌혈받은 혈액이 혈액은행에 입고되기 전에 발생하는 오류로 혈액형이나 항원형 검사의 오류, 혈청학적 검사의 오류, 부적절한 혈액 성분의 공급, 잘못된 혈액 성분의 채집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처방 관련 오류는 부적절한 혈액 성분 처방이나 불필요한 처방을 포함하여 의사의 처방 과정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오류로 부적절한 혈액 성분의 처방, 수혈 요청서 작성 오류 등을 의미하고 체열 관련 오류는 혈액은행 검사를 목적으로 환자 혈액을 체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다른 환자의 검체 채취, 검체에 대한 세부 기록 오류 등이 있습니다. 수혈 전 검사 관련 오류는 혈액은행 검사실에서 수혈 전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교차 적합 시험 오류, 혈액형 검사 오류, 항체 선별 검사 오류,
항체 동정 검사 오류, 혈청 검사 오류, 과거 기록 조회의 오류, 사무적인 오류, 다른 검체 검사, 자검체 표지 오류 등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혈액은행 업무 중 오류는 혈액은행에서 처방 확인, 출고 혈액의 선택, 보관, 출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부적절한 혈액 성분의 선택 및 불출, 방사선 조사 미시행, 냉장 보관상 문제 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출고 후 오류는 혈액은행에서 혈액이 출고된 후 환자에게 수혈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일반적인 혈액 주입 과정에서의 오류, 환자 병상엽 확인 과정 중 오류, 혈액 주입 과정 수행 지침 어김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보고 내용은 수혈 관련 증상인데요. 수혈 관련 증상은 시간적으로 혈액제제의 주입과 연관된 환자의 반응으로 오류에 기인하거나 환자와 혈액제제 간의 생물학적 상호작용에 기인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수혈 관련 증상의 정의와 급성 수혈 관련 증상 분류 알고리즘은 팁 버튼을 눌러 자세히 살펴보세요. 한국혈액감시체계, 질병관리본부에서 참여하라는 공문이 없어도 참여 가능할까요? 한국혈액감시체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온 공문이 없더라도 언제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혈액수급 감시 참여 의료기관 중 외부 기관으로 혈액을 출고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수혈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부 기관으로 혈액을 출고하는 경우는 수혈자의 정보는 등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수혈 안전감시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3개월 연속 수혈 특이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유선으로 참여 해지 경고를 받게 됩니다. 유선 통보 이후 1개월간 보고가 없을 경우에는 참여 해지 공문이 발송됩니다. 공문 발송 이후 다시 1개월간 유예 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회신이 없으면 자동으로 참여 해지됩니다. 참여가 해지된 의료기관은 그 다음 해에 재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